이런 남자 결혼하지 마라. 먼저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3가지씩 뽑아왔는데 첫 번째 돈 안 주는 남자예요. 지금 웃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차를 끌고 오시든 지하철을 타시든 택시를 타고 오시든 뭔가를 타고 왔어요. 그거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돈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남자의 유형이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는데 아주 안 주는 남자. 주긴 주는데 조금 내면서 생색내는 남자. 그 다음에 격가지를 보면 주면서 카드 쓰라고 주면서 매번 문자를 확인하는 남자.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요즘 젊은 그 부부들은 우리 세대랑 달라서 결혼할 때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요. 합의를 해요.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일정액을 각자 이렇게 입금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남편이 월급이 500만 원이고 아내가 250만 원이면 사실은 2대1로 넣어야 맞죠. 300만 원 생활비가 든다 그러면 200만 원, 1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이 짠돌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150만 원씩 넣자 이렇게 돼요. 아내는 사실 150만 원 넣고 100만 원 남으면 남나요? 다 생활비에 쓰고 내 통장에 1원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생활이 합의가 되고 원만히 가고 집을 사고 같이 공동명의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들이 이혼할 때 이 남자분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야. 당신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썼어? 왜 돈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7년 차 됐잖아. 그럼 12개월에 7년 차에서 당신 100만 원씩 가져갔으면 그 1억 가까이 모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내가 또 물어봐요. 당신 돈은 어쨌어? 알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해.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이제 살기가 힘들어져요. 아내분들은 내 삶이 뭐지?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나의 과거가 사라졌고요. 나의 미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한테 돈의 종속이 되게 됩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안 주는 남자. 이게 제일 문제고요. 근데 두 번째 주긴 줘요. 실제 사례에서 남편분이 생활비를 2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종교인이라고 10% 기부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용돈 한 달에 40만 원을 달랍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2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대출이 왜 발생했냐. 방 2개짜리 빌라를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그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 띄고 용돈 40만 원 주고 원리금 6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는. 그럼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군대 가셨을 때요, 2,000원 받아가지고 라면하고 소주하고 새우깡 사가지고 잔돈 갖고 와라? 이게 뭐가 달라요? 주긴 주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해도 너무하죠. 해도 너무하는데 그분이 15년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아요. 돈 없는 남자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남자인데 아니 뭐 거짓말하는 남자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연애할 때 저 하늘에 별을 따다주리 아직 안 따왔어요. 공주처럼 멋있게 우리가 속아주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어느 정도로 거짓말을 하냐면 정말 중대한 이혼 사유고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자기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엄마가 물어보래. 그랬더니 방송통신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뭐 분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통신대학교 어디 섬에 분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왜 그걸 속였어? 그랬더니 길어서 좀 줄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학력을 줄이면. 왜냐하면 학력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지위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 지금도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학력을 속이는 건. 뭐 이 정도는 뭐 중대하다고 치는데 입만 벌리면 가벼워도 거짓말하는 남자가 있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집, 그 다음에 자기 직장,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니까 결혼식에 오셨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남자 하나 서 있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진실이 없는. 근데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나아지겠지. 그래, 결혼하려고 나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했겠지. 이렇게 넘어가나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래서 그런 분들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니까. 경제력을 따지고 직업을 따지는 거 당연하다. 인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남자 정말 미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랑이 지나친 남자인데, 이게 여자분들이 가장 이제 구별하기 아주 힘든 사안이에요. 사랑이 지나친 남자가 집착이 되면 핸드폰 아내분들이 못 씁니다. 자기 명의로. 남편 명의 써야 되고요. 집 전화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 와서 안 받으면 거의 5분, 10분 가격으로 전화가 오고, 제가 다뤘던 사안에서는 무려 1200통이 전화가 옵니다. 문자로.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그다음에 옷부터 뭐 헤어스타일부터 아무것도 아내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에 집착이에요.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정도가 조금 더 가면 내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50년 살 수 있을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 아내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여자 결혼하지 마라. 첫 번째, 성형 중독이에요. 성형 중독. 성형 중독이 어느 정도로 중독이냐면, 정말 이건 그 법적인 용어로 동일성을 상실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이 이혼 소송한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 왔어요. 아내분의 비포 애프터. 그래서 제가, 야, 이 병원은 어디야? 내가, 야, 정말 이거 신기술이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얼굴형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전신의 지방을 다 빼고 깎고 해가지고,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그 사람 동일인지 보려면 짐을 찍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놀랍도록 달라지고 사진이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근데 왜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면, 이게 중독이 되면 쌍꺼풀술에서 멈추질 않고 처음엔 얼굴 시작합니다. 눈, 코, 입, 여기 지방 넣고 턱 깎고, 내려가면 가슴 넣고 엉덩이에 실리콘 넣고 여기 깎고, 그래서 보통은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9천만 원을 성형 수술비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딴 사람은 됐어요. 이것까지도 부부가 합의가 되고, 그래 벌면 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성형 중독이 외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육을 만들고 몸이 멋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벚꽃 찍어야지 이렇게. 벚꽃 찍은 다음에 어디다 올려요? SNS에 올리게 되죠. 그러면은 5만 사람들이 뭐 팔로워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나고, 99% 중독이 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으로 성형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탈피해서 벗어나고자 성형 중독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남편하고 애는 탈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이 성형 중독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내 아내가 쌍꺼풀을 고친다 생각하면 남편분한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지? 쌍꺼풀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습니다. 코 정도 세우는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더 나간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그 중독으로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좀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내분들의 성형 중독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낭비벽이에요. 남자분들은 돈을 안 주는 게 이혼 사유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반면,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의 사치, 낭비벽을 이제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정도에 따라서는 다 다릅니다. 상대적인 거라서 절대적으로 얼마부터 사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남편과 아내 합산한 소득 대비 얼마가 지출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사례에서 남편이 연봉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였어요. 근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아이를 아내가 출산했는데, 강남에 있는 피부과에 다니면서 1년에 8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피부 관리비로. 그것도 저 경기도에 사는데 거기서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 관리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5천만 원을 버는데 1년에 8천만 원을 쓰는 여자를 같이 살 수가 있겠냐. 이제 이혼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낭비벽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돈을 안 쓰면 못 삽니다. 마치 밥을 굶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여서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럼 이런 아내분하고 살면 늘 바닥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가 더 경제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바닥 생활.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게으른 여자예요. 어떻게 게으른 여자가 이혼 사유가 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혼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의 외도 말고 두 번째 아내분이 게을러서 더러워서 이혼하겠다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진짜 환갑이 지나셨는데 60이 지나셨는데 남편분이 오셨어요. 아내가 이제 그 딸내 손녀 봐주러 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온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어디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냄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손녀를 다 기르고 집에 온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어느 정도 게으른데요, 그러니까 여름에 땀 안 흘렸다고 일주일을 안 씻는데요. 그 다음에 식탁에 며칠 전에 먹었던 과자 봉지, 뭐 택배 박스 이게 항상 이게 산더미 같이 있대요. 남편분이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 싱크대 구더기가 있습니다. 구더기가. 그러니까 그 뒷베란다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쓰레기하고 뭐 반찬통하고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지만 아내가 이걸 개선을 안 하니까 이젠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싫다고 애원하고 짜증도 내보고 야단도 쳐보고 별걸 다 했는데도 저걸 안 하는 거는 아내의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답변서 쓴 게 더 가관입니다. 왜 더럽니요?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 안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왜 더럽냐는 거예요. 정말 남편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여자분 유형 중에 하나가 게으른 여자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남편이 저기 청소 좀 하고 식탁 좀 정리해라 그러면 아 내가 게으르거나 생각하셔야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본인이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걸 하지 말으셔야 돼요. 싫어하는 거를. 그래서 배우자가 지적하는 거는 꼭 그걸 개선해 주시고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단 결혼하셨다라고 하면 노력하시고 이혼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관계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분들이 많죠. 불가피하게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 이혼하고 나시고 나면 초혼할 때 내가 뜨겁게 사랑해서 살 때보단 약간 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